여러분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 보고 한숨만 쉬신 적 있으시죠? 열심히 일했는데 대출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출 이자가 얼마인지 결정하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셨어요? 바로 미국 연준 의장이에요. 요즘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라는 분을 지명했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 일인데 왜 우리나라 뉴스에서 이렇게 크게 다루는 걸까요? 오늘은 연준 의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연준이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이고 정식 이름은 연방준비제도인데 너무 길어서 줄여서 연준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패드라고 하는데 뉴스에서 패드 어쩌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랑 비슷한 곳이에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돈인 원화를 발행하고 금리를 정하듯이 연준은 미국 돈인 달러를 발행하고 금리를 정해요. 그런데 왜 미국 중앙은행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걸까요? 여기서 핵심이 나오는데 바로 달러 때문이에요. 달러는 그냥 미국 돈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돈이에요. 이걸 기축통화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세계 공용 돈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를 사올 때 원화로 안 사고 달러로 사요. 일본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도 달러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고 전 세계 무역의 대부분이 달러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달러 이자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럼 연준 의장은 뭘 하는 사람일까요? 연준에는 FOMC라는 회의가 있는데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는 거예요. 이 회의에서 미국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결정하고 1년에 8번 열려요. 이 회의를 이끄는 사람이 바로 연준 의장이에요. 물론 의장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고 위원들이 투표를 하는데 의장의 영향력이 엄청나요. 의장이 어떤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 다른 위원들도 많이 따라가고 무엇보다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하는 말 한마디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어요. 실제로 연준 의장이 금리를 올린다는 뉘앙스를 풍기면 그 순간 전 세계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반대로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말을 하면 주가가 확 올라요. 이 정도로 영향력이 커서 연준 의장을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도 해요. 그런데 연준 의장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경제학자들은 연준 의장이나 위원들의 성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매파고 하나는 비둘기파예요. 매는 사나운 새잖아요. 매파는 물가 잡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팍팍 올리는데 금리가 오르면 돈 빌리기가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덜 쓰게 되고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매파는 물가 조금만 불안해도 금리를 올려서 밀리 막으려고 해요. 반면에 비둘기는 평화로운 새잖아요. 비둘기파는 경제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물가가 좀 올라도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게 더 낫다고 봐요. 그래서 금리를 쉽게 안 올리고 오히려 낮추려고 하는데 금리가 낮으면 돈 빌리기 쉬워지니까 사람들이 집도 사고 사업도 하고 경제가 활발해지거든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올빼미파라고 불러요. 같은 경제 상황이라도 매파 의장이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고 비둘기파 의장이면 금리를 덜 올리거나 오히려 내릴 수도 있는데 금리가 달라지면 우리 일상에 바로 영향이 오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매파 의장은 폴 볼커예요. 1979년에 연준 의장이 됐는데 당시 미국 물가가 정말 미친 듯이 올라서 물가 상승률이 14%가 넘었어요. 지금 기준으로는 상상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월급이 그대로인데 물가가 매년 14%씩 오르면 생활이 정말 힘들어지겠죠. 볼커는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어서 금리를 무려 21% 넘게 올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3% 정도인데 21%라니 정말 엄청난 수준이죠. 그 결과 물가는 잡혔고 몇 년 만에 물가 상승률이 4% 아래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금리가 이렇게 높으니까 돈 빌리기가 너무 힘들어져서 집 사려고 대출받으면 이자가 어마어마하고 사업하려고 대출받아도 이자가 너무 비싸서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들이 많이 망하고 실업률이 10% 넘게 치솟아서 10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미국 경제가 심각한 불황에 빠지면서 사람들이 볼커를 엄청 욕했고 시위도 하고 항의 편지도 보냈어요. 볼커가 그때 호신용 권총을 차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미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커의 선택은 옳았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 고통스러운 시기를 버티고 나니까 미국 경제가 안정돼서 물가가 잡히니까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됐고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하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볼커는 나중에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물가를 때려잡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반대 사례도 볼게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연준 의장은 벤 버냉키였는데 이분은 좀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당시 리먼 파라더스라는 거대 투자은행이 망하면서 세계 경제가 공황 직전까지 갔어요. 버냉키는 금리를 거의 0%까지 내리고 양적 완화라고 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시중에 돈이 돌게 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했어요. 이건 완전 비둘기파 스타일이에요. 버냉키 덕분에 미국 경제가 대공황 수준의 위기를 피했다는 평가도 있고, 물론 이렇게 돈을 많이 풀어서 나중에 부작용이 생겼다는 비판도 있어요. 이렇게 의장이 누구냐에 따라 정책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서 연준 의장 인사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케빈 워시는 어떤 사람일까요? 케빈 워시는 올해 55살이고 스타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했고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멀리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졸업 후에는 모건 스탠리라는 유명한 투자은행에서 일하다가 2002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 들어가서 경제정책 특별보좌관을 맡았어요. 그리고 2006년부터 2001년까지 연준 이사를 지냈는데 이때 벤 버냉키 의장 밑에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최전선에서 대응했어요. 그런데 워시는 당시 연준의 정책을 좀 비판적으로 봤어요. 돈을 너무 많이 푼다고 생각하고 양적 완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어요. 그래서 워시는 보통 매파로 분류되는데 물가 잡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금리를 쉽게 안 내리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연준을 떠난 이후에도 15년 동안 연준 정책을 계속 비판해왔고 특히 파월 현 의장의 통화 정책을 강하게 문제 삼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복잡한 게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왔거든요. 금리가 낮으면 경제가 활발해지고 주가도 오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제가 좋아 보이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왜 매파 성향인 워시를 지명했을까요? 일부에서는 워시가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어서 대통령 뜻에 맞춰줄 거라고 보고 실제로 워시가 최근에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발언도 해서 매파에서 좀 더 유연한 쪽으로 바뀌었다는 분석도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시각도 있어요. 연준 의장은 원래 정치적 압력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대통령이 금리 내리라고 압박해도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해요. 만약 정치적 이유로 금리를 함부로 바꾸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역사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970년대 초반에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경제를 좋게 보이게 하고 싶어서 당시 연준 의장 하서 번스에게 금리를 낮추라고 계속 압박했어요. 번스는 결국 대통령 요구에 따라 금리를 낮췄는데 그 결과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서 물가가 폭등했어요. 나중에 미국 경제가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고 앞에서 말씀드린 볼커가 수습해야 했던 그 상황이 바로 이때 시작된 거예요. 정치 논리에 따라 금리를 마음대로 조절하면 이렇게 큰 재앙이 올 수 있어서 연준의 독립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다들 강조하는 거예요. 워시가 의장이 되면 이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 말을 다 들으면 안 되고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해요. 워시 본인도 과거에 연준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어서 실제로 의장이 되면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겠죠. 자, 그럼 미국 연준 의장이 바뀌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핵심이고 우리 생활과 직접 연결돼요. 첫 번째는 환율이에요. 미국 금리가 올리면 돈은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몰리니까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몰려가요. 우리나라에 있던 외국 자금도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반대로 원화 가치는 떨어져요. 이게 환율이 오른다는 건데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 더 비싸져요. 석유도 비싸지고 밀가루 같은 원자재도 비싸지면서 결국 우리나라 물가를 올려요. 해외여행 가려고 달러 바꿀 때도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금리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따라 올려야 하는 압박을 받는데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너무 높아지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그걸 막으려면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해요. 우리나라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올라서 집 살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올라가고 전세대출 이자도 올라가고 학자금 대출 이자도 올라가요.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늘어나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주식시장이에요. 보통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이 힘들어지는데 금리가 오르면 은행에 돈 넣어도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굳이 위험하게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느냐가
우리한테도 중요한 거예요. 워시가 의장이 돼서 금리를 많이 내리면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는데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환율도 안정될 수 있어요. 반대로 워시가 매파 성향 그대로 금리를 안 내리거나 오히려 올리면 우리한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단순하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고 경제는 복잡하지만 기본 원리를 알면 뉴스를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정리해 드릴게요.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이고 달러를 발행하고 금리를 정하는 곳이에요. 달러가 세계 공용돈이라서 미국 금리가 바뀌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아요. 연준 의장은 이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의장이 매파냐 비둘기파냐에 따라 금리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매파는 물가 잡는 걸 중요하게 보고 금리를 올리는 쪽이고 비둘기파는 경제 성장을 중시하고 금리를 낮추는 쪽이에요. 역사적으로 볼커는 초강력 매파였고 버네키는 비둘기파 성향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는데 워시는 원래 매파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좀 유연해졌다는 평가도 있어요. 연준 의장이 바뀌면 미국 금리 정책이 바뀔 수 있고 이게 우리나라 환율과 금리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우리 대출 이자와 물가와 투자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앞으로 연준 의장 관련 뉴스가 나오면 그냥 미국 일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아 이게 내 대출 이자랑 관련 있는 이야기구나 하고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어요. 경제 뉴스가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점점 쉬워지실 거예요.